안녕하세요. 최우성글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 이어서 이번엔 네 번째 시간이거든요. 이번엔 맞성근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더 오퍼지닝 머슬 테러리. 뭐냐면 1960년대 초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10년이니까 50년 전이네요. 그때 초 응용근 신경학 어플라이드 키니졸로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의 창시자인 조지 굿하트 박사가 일견 상식처럼 보이지만은, 지금은 이게 상식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혁명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이게 불과 50년 전이라는 거예요. 근육이 긴장, 딱 경직됐거나 연축이 스파즘이 일으키거나 척추의 정렬이 흐트러지면서 통증이 느껴진다고 해도, 여기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통증이 느껴지는 근육에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만약 여기가 근육이 아파, 그럼 얘가 이제 근육이 경직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원인이 이 근육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정말로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몸 한쪽의 근육이 약해지면 반대편의 정상적인 근육이 이 긴장했다는 것이라는 거죠. 즉, 그림에서 보면 사각근을 어떻게 보면 표현을 할게요. 뭐 척추 기립근에도 보통 여기서도 근육이 이쪽 근육 있고 이쪽 근육 있고, 뭐 흉쇄 유혈근이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보이겠네요. 살이 쪄서. 이렇게 하면 보이시나요? 여기 볼로 나온 거? 요거 흉쇄 유돌근이라고 하긴 하는데, 요 근육이 이렇게 당기는 역할을 해요. 고개를 당기고 고개를 당기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양쪽의 근육이 있죠. 목은 하나 지탱하는 건데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서로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시죠? 팽팽하거나 뭉친 근육을 찾아내면, 예를 들어서 얘가 팽팽하거나 묶여있다고 하죠. 아니면 여기 목 뒷근육 승모근이 얘가 팽팽하고 늘 당기고 여기 뭉쳐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근육 자체를 안마를 하거나 이렇게 마사지를 하거나 스트레칭을 이렇게 상부 승모근, 쭉쭉 기립근, 상부 승모근, 사각근, 여기 쭉 보이시죠? 여기 사각근이거든요. 사각근, 여기 뒤로 한 승모근을 스트레치하거나 이완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즉 여기가 막 뭉치고 아파, 그러면 여기를 스트레치하거나 마사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가 왜 그런지에 대한 여기서 표현하는 긴장이요. 여기에 이렇게 경직이 되면 이거에 대한 이유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따라서 근육이 긴장이 잠깐 풀릴지는 몰라도, 즉 마사지나 스트레칭으로 잠깐 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엔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다시 원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죠. 부엉문이 스프링으로 제자리로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자. 두 스프링의 장력이 같다면, 여기서 당기는 힘이 같고 여기서 당기는 힘이 같다면, 이 서로의 힘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이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쪽의 힘이 약했어, 그죠? 똑같이 당기고 있는데 제 목을 양쪽에서, 이쪽에서도 당기고 있고 이쪽에 당기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당기고 있는데 얘가 약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얘도 당기고 있고 얘도 당기고 있는데 얘가 고장이 났어. 그래서 힘을 못 줘. 그럼 얘가 힘이 빠지면서 당기고 있는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당기고 있으니까 얘가 어떻게 되겠죠? 근육이 이렇게 뭉치겠죠. 짧아지겠죠. 단축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긴장이 일어나고 땡땡해지겠죠. 그럼 사람들은 여기 있는 대로 그냥 할게요. 반대쪽은 줄어들면서 느슨한 쪽은 오히려 끌어당긴다는 거. 얘는 힘이 없으니까 얘는 점점 늘어날 것이고, 얘는 오히려 원래 힘이 그냥 보통인데 얘가 약해졌으니까 얘가 더 강해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얘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약해진 스프링이 강하게 만들거나 얘를 교체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 뭉쳐있는 근육을 마사지를 하거나 스트레칭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균형을 잡지 못한다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이와 같은 원리를 우리 인체 근육에도 적용이 됩니다 라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우리의 뭐 각 근육은 뭐 주동근이 있고 기랑근이 있고 뭐 옆에 뭐 협력근이 있고 하지만 근육을 움직일 때마다 이 근육의 움직임에 맞서는 근육이 존재한다는 거죠. 즉 흉골을 이렇게 대흉근을 가슴을 이렇게 모은다라고 했을 때 손을 내전을 했을 때 이 뒤에 있는 근육을 늘어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만약에 여기가 아파. 그래서 여기를 마사지를 막 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팔을 지탱하는 건 앞뒤를 지탱하는 건 대흉근, 뭐 쇄골지가 있고 숨골지도 있고 뭐 능형근이 있고 이 뒤에 있는 근육들이 많거든요. 뭐 여기 팔을 잡아준 중에 뭐 이쪽이 대흉근이 될 수도 대흉근이래. 광배근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간단하게 보면 앞에는 대흉근, 뒤에는 뭐 능형근, 크게 능형근 근이 있다고 했을 때 얘가 만약에 이렇게 단축이 되면 뒤에 있는 근육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아파. 그럼 여기 마사지하고 막 스트레칭 한다 하더라도 뒤에 있는 근육이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근육이 긴장이 사지를 몸통으로부터 바깥쪽으로 잡아당긴다면 사지를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근육이 약해졌는지를 검사해봐라. 긴장한 근육을 풀어주는 대신에 이와 맞서는 이 약해진 근육을 살림손길 기법을 이용해서 강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한 뒤에도 근육이 계속 진전된다면 이때는 억제 반사를 이용하여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해 가시죠? 서로 당기고 있어. 근데 얘가 약해져가지고 얘가 이쪽으로 다 갔어. 목이 이렇게 갔어. 그러면 여기가 근육이 경직됐다라는 거야. 얘를 1차적으로 여기 나온 대로라면 얘를 마사지하고 스트레칭 해주기보다 먼저 이거에 대한 원인인 이 오른쪽을 좋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이 균형을 잡지 못한다라고 하면 억제 반사 기법을 이용해서 이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줘야 된다라는 게 이 맞성근 이론, 즉 이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